이런 하나하나의 뭐 전환기 씨뿐만 아니라 뭐 김용현 전 장관 등 장외 여론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지가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의원 몇 명이요. 내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방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를 가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못 일어날 것 같아?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자예요?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이거 의원? 무슨 자이냐고요? 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그냥 내려오세요. 오늘 대표 선거합시다. 저 장면 기억하시죠?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그 강명구 의원, 한동훈 대표를 면전에서 꽤 비판했던 강명구 의원,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죠? 마찬가지로 조지현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그 내일 대통령 재판에 방청을 한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부분이 최근에 뭐 권성동, 권영세 두 여당 투톱이 구치소에 인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갔다. 뭐 이 부분 때문에도 국민의 안에서도 이런 시각 저런 시각이 있었는데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방청한다.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방청도 하고 대통령 구치소 면회도 뭐 친윤 의원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런 흐름인 겁니까? 그 대통령 그 구치소 면회는 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재판 준비 등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세간의 이제 시선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형사 재판 진행과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예를 들면 뭐 또 보석도 청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판정에 가서 저 보는 부분은 저기에 이해관계인 좌석 그래가지고 마치 이해관계인처럼 그렇게 이제 호칭이 돼서 그런데 이해관계인 좌석이라는 부분은 헌재에서 정해놓은 그 어떤 좌석의 분류이기 때문에 예. 그 의원들이 저기 가서 앉았다고 해서 뭐 세간의 오해를 살 일은 없고 또 하나는 관저에 찾아가든 아니면 대통령실에 찾아가든 또 구치소에 찾아가든 장소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재판정에 찾아가서 재판의 흐름을 본인이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겠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기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 또 재판관들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멘트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나름대로 앞으로 갈 길을 판단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응원의 메시지이든 아니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가서 보든 또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자료 수집자 가든 저는 저거 자체를 갖고 뭐 대통령과 여당이 분리시키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단초로 본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예. 그것보다는 언동이 중요하죠. 언동이. 이런 사태를 보는 발언이요? 언동 예. 또는 저런 사태를 보고 평가하는 언동. 만약에 저런 사태를 보고 저것은 대통령을 당과 떼어내지 못하는 당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평가적 언동. 예. 이런 것들의 각각 평가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부분을 너무 크게 평가하는 부분이 예. 당의 스스로 해롭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대신 뭐 언동보다는 여러 시각차 주장으로 좀 볼게요. 근데 왜 제가 이 화면을 좀 바꿨냐면 어제 대통령이 5차 변론기일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부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선관위는 들여다봐라라는 지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오늘 김재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도 과거 사전선거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암처럼 퍼진다. 당 지도부가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탄핵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괴담에 우리 당 전체가 휩쓸려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이미 부정선거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했던 걸로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도
체포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합니다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건 진술을 분명히 했어요. 그 예. 이야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대통령으로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수단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저도 뭐 들어보고 뭐 보내준 자료들을 봤습니다만 예.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 중국 뭐 요원들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선관위의 숫자 개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제가 선거를 2번이나 치러본 사람이고 현장 당일날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열고 마지막 숫자를 확인해서 선관위에 보고하는 숫자가 TV에 나오고 마지막 선관위의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해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일부 주장하는 게 사전 투표할 때 몇 명당 한 명씩 민주당 표로 기표한 걸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누구 한 명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분이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설마 뭐가 있나? 이런 의심들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확신은 그렇다 치고 이건 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서 결론이 날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당만큼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 없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참모들의 탄핵 심판 방청 얘기와 김용현 전 장관의 영책임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